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깜짝 쇼에 대한 평가와 이것을 국내 정치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나아가서는 국내 경제 발전에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논리적 비약을 넘어 반역적 궤변 그리고 변태적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잘못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작한 일종의 경제의 비상,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냐고. 그것은 전부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내각 또는 저 기업들의 이런 일로 돌려버리고 이런 엉뚱한 또 말잔치를 벌였습니다. 저는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약장수라고 생각합니다. 약효가 거의 없는, 내용도 부실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싼 값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약장수. 또는 저는 일종의 사이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하자투성이의 부동산을 어떻게든지 눈가림을 하고 옹호하고 속여서 트럼프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엉터리 부동산 중개업자. 정말이지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인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대통령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탄핵이 됐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실질적, 물질적, 물리적,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 돼야 되는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국민의 경제, 이런 것에 관해서 본인의 궤변과 변태적 상상력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태와 궤변으로 가득 찬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트럼프가 북한 땅을 밟은 것에 대해서 과도한 역사적인 의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의 저는 해프닝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상대국의 땅을 다른 나라의 정상이 방문하거나 밟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적대 관계의 원인이 됐고 적대 관계의 현실이 되어 있는 각종 긴장, 불안, 위험 요소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을 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합의 이후에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만이 적대국의 땅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위장 평화술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거쇼를 위해서 군사 분계선을 겨우 10여 미터 정도 넘은 것, 이것이 무슨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왜냐, 적대관계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냉철하게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장수입니다. 물론 이 좌파 언론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도 약장수의 꽹과리 소리, 북소리에 맞춰서 장단을 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적대관계가 종식됐다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다름없다는 식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또 하나의 약장수다운 행동입니다. 왜냐? 한국 정제 역시 종전선언이 맺어지려면 전쟁을 일으킨 원인, 그리고 그 어떤 그 전쟁의 발발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되고, 특히 전쟁의 후유증에 관한 봉합의 행동이 성사되어야 됩니다. 납북포로 납북자들에 대한 귀환 문제, 또 유해 발굴, 전쟁 배상 문제, 사과 문제, 그리고 재발 방지,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 전쟁 위협, 안보의 위험 요소가 됐던 예를 들어서 핵무기, 특히 핵무기와 엄청난 재래식 이 전력, 이런 것에 관한 어떤 과감한 조치, 근본적인 조치가 없이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6.25 한국전쟁은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유엔이 결정을 내리고 참전을 했으며 4만여 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군 전사자만 해도 14만 명이었고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근 3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전쟁, 인류가 유엔이라는 깃발 아래로 치러낸 전쟁, 이런 전쟁을 그저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고 김정은이하고 악수를 했다고 해서 비핵화 협상은 겨우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종전선언에 해당이 되고 적대관계의 종식이 되겠습니까? 그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대관계의 최대 당사자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요란한 꽹과리 소리로 약을 사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울레 초소에 가서 개성공단 쪽을 바라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고, 이것이 얼마나 평화와 또 이 남북 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인가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간과한 것입니다. 국민을 또 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개성공단이 만약에 재개된다면 임금이 올라서 최소한 1년에 1억 5천만 달러,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합쳐서 2억 달러의 캐시를 김정은 정권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유엔의 경제 제재로 정권 통치를 위한 비자금마저 부족하게 된 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정권에게 또 다른 생명줄과 산소 호흡기를 제공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이 되는 것입니다. 안보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한국의 기업인들 또는 각종 직원들, 이런 수백 명이 유사시에 인질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안보상의 위험 요인과 또는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산소 호흡기 제공, 이런 것들을 또 생략하면서 트럼프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문점 깜짝쇼를 트럼프의 위대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칭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에도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와 경제에도 트럼프류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논리적 비약이기도 하거니와 설사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본인의 변태적 상상력 때문에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비례대표를 잔뜩 늘려서 이 극렬 좌파 정의당을 위한 이런 의석수를 마련해줘서 좌파 연합을 10년, 20년, 50년 영구 장기 집권으로 가지고 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변태적 정치적 상상력.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좌파 세력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상상력. 지진이 일어나면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고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싸구려 감성팔이 재난영화급의 변태적 상상력. 이 상상력으로 멀쩡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때려부시면서 미래의 먹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이고 있는 변태적 상상력의 주인공이 문재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 나라의 성장 경제 발전을 크게 가져올 것이라고는 또 다른 변태적인 상상력 때문에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1분기 마이너스 0.4%에다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 밑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공을 뛰어넘는 과거로 넘나드는 이런 타임머신의 과거사를 이용을 해서 위안부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끌어대서 일본과 맞짱 뜨려다 하다가 이제 일본의 펀치를 맞게 되어 있는 이 변태적 역사적 상상력의 주인공 문재인. 참으로 역사의 약장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